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절세계좌 삼총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순서랑 얼마까지 입금할 것인지 금액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1년에 5천만 원 이상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계산 필요 없이 각각 계좌의 한도를 다 채우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서울 영테크라는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 2030 청년분들의 재무 상담을 진행했었는데요. 금액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순서를 알려드릴 테니까 각자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각 계좌별로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 최대 5년 동안 1억 원을 입금할 수 있고요. 연금저축 IRP는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만 입금을 하죠. IRP와 연금저축 합쳐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ISA 2천만 원, 연금저축 플러스 IRP 900만 원 이렇게 입금하면 절세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1년에 2,900만 원 절세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다면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연봉도 어느 정도 되고 저축률도 높다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연봉에 따라서 절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월급에서 세금을 되게 많이 떼가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에 대한 니즈가 엄청 커집니다. 첫 번째로 연금저축과 IRP 중에서 선택해서 600만 원을 채우시고요. 두 계좌는 선택의 영역인데요. 투자를 좋아하고 환금성이 좋아야 한다면 연금저축을 선택하시고 다양한 안전자산도 필요하다면 IRP 계좌를 선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600만 원을 채웠는데도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야 된다거나 세금을 많이 못 돌려받는다면 IRP 300만 원까지 추가로 채웁니다. 여기까지 900만 원을 채우면 소득에 따라서 16.5%, 13.2%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ISA 계좌에 2천만 원을 채울 것인지 위탁 계좌에서 국내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미국 개별 주식,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거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뭐 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2,900만 원 저축이랑 투자를 한 거죠. 그래도 돈이 남았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2번 계좌라고 하고 여기에 900만 원 한도까지 입금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두 개로 나눠서 입금하고 투자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외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더 열어서 900만 원 한도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그럼 1번 연금저축 계좌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플러스 수익금이 들어있고 2번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플러스 수익금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많이 쌓일수록 연금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의 활용 순서인데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이면 일단 월급에서 세금을 적게 떼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때 연금계좌에 돈을 많이 안 채워 넣어도 돌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ISA 1,000만 원 한도를 채우시고요. ISA 계좌는 3년 뒤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년 뒤면 연봉도 올라서 세액공제 니즈도 좀 생기겠죠?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선택해서 600만 원 한도를 채웁니다. 600은 세액공제 한도인데요. 각자 얼마를 입금할지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서 제가 뒤편에서 다시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연봉 5천이면 실수령액이 4천 초반 정도 되는데요. 절반 저축한다고 했을 때 2천이잖아요. 그럼 ISA 1000, 연금계좌 600 해서 1600을 저축한 거죠. 그럼 나머지 500 정도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ISA 계좌를 추가로 활용하든지
위탁계좌에서 국내나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연금계좌에 돈이 많이 묶이는 게 싫고 연말정산 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까지만 입금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작년에 연말정산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가지고 와서 저랑 같이 계산해 볼게요. 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세액 명세에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보이시죠? 기납부세액은 1년 동안 월급 받을 때 미리 떼어간 세금, 우리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거이고요. 결정세액은 우리가 1월, 2월에 연말정산하면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이런 거 다 했을 때 내가 계산한 세금이죠. 그럼 여기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아요. 그럼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다면 세금을 덜 떼어간 거죠. 그래서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차감징수액을 보시면 되는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정세액을 0원 가까이 만드는 게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연금계좌에 입금을 했을 경우와 입금을 안 했을 경우에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건데요. 올해 월급 받으면서 미리 원천징수된 기납부 세액이 300만 원이고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0만 원이 결정세액이에요. 이 사람은 2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이 300인 거죠. 그래서 환급을 1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했다면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어차피 월급에서 떼간 거니까 동일하잖아요. 600만 원에 16.5%에서 99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산출세액 200만 원에 99만 원 세액공제를 받아서 결정세액이 101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감징수액이 101만 원 마이너스 300이 되니까 그래서 환급을 199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금계좌에 입금만 했을 뿐인데 환급액이 확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나의 기납부 세액과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올해는 얼마를 더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워지게끔 추가로 납부를 더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연봉이 높을 경우에는 사실 계산할 필요 없이 900만 원 한도를 꽉꽉 채워 넣어도 세금을 토해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이면서 연금계좌에 돈이 많이 묶이는 건 싫고 연말정산 혜택은 최대한 받고 싶다 이럴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절세계좌 활용 순서와 얼마를 입금해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